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 TBS 뉴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특별시 신기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은퇴하신다면 얼마나 받으실 수 있을까요? 월 67만 5천 원.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입니다. 기초연금 34만 2천 원을 더해봐도 월 101만 7천 원이 전부입니다. 과연 이 돈으로 노후를 버틸 수 있을까요? 2025년 대한민국은 드디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살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전환점보다 더 참담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2년 연속으로 말입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현실의 원인을 파헤치고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까지 모든 것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65살 이상 어르신의 상대적 빈곤율은 무려 38.2%입니다. OECD 평균인 14.2%의 2.7배에 달하며 2년 연속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6살 이상 고령자만 놓고 보면 빈곤율은 52%에 달합니다. 즉, 76살 이상 어르신 2분을 길에서 만나면 그중 1분은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가구의 전체 소득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53.8%입니다. 반면 공적 이전 소득, 즉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처럼 국가가 제공하는 소득은 25.9%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계속해야만 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은퇴가 불가능한 현실인 거죠. 이러한 소득 불안정은 연금 제도와 직결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에게 월 최대 34만 2천 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약 67만 5천 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둘을 합쳐도 101만 7천 원에 불과한데 이 금액은 현실적인 생활비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일본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96.4%이고 월 평균 수령액은 160만 원에 달합니다. 독일은 평균 약 130만 원, 스웨덴 역시 120만 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최소 1.2배에서 1.6배 많은 수준인 거죠. 문제는 연금뿐이 아닙니다. 국가가 노인 복지에 쓰는 전체 예산 자체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이 노인 복지에 지출하는 금액은 GDP의 3.4%입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7.7%, 일본은 9.6%, 독일은 10.2%입니다. 한국은 이들 국가에 비해 절반 이하의 예산만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서비스의 질이나 접근성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선진국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요? 먼저 일본의 사례를 보시죠. 일본은 국민연금과 후생연금, 개인연금까지 3층 구조를 갖춘 덕분에 전체 고령자 소득의 74%가 연금으로 충당됩니다. 여기에 개호보험을 통해 65살 이상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가 서비스 본인 부담률은 단 10%에 불과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일본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을 구축해 노인이 집 근처에서 의료, 복지, 주거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은 연금 보험료율이 18.6%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장기 요양보험도 3.05%를 내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 0.35%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독일은 가족이 직접 노인을 돌볼 경우 국가가 현금으로 요양급여를 지원합니다. 요양 등급에 따라 매달 약 130만 원,
즉 900유로를 받을 수 있고 가족에게 사회보험료 지원과 휴가, 교육기회까지 제공합니다. 스웨덴은 정말 복지국가의 전형입니다. 연금 보험료율은 18.5%이고 이중 근로자가 7%, 고용주가 10.21%를 냅니다. 스웨덴의 재가 서비스는 정말 대단합니다. 65살 이상이면 별도 자격심사 없이 청소, 요리, 세탁, 정원관리 등 다양한 재택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병원 진료비는 약 37만 원까지만 내면 되고 약값도 연간 24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이처럼 개인 부담의 상한을 두고 국가가 그 이상을 책임지기 때문에 의료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거죠. 미국은 조금 의외입니다. 민간 중심 사회지만 노인복지에서는 공공 시스템도 상당히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보장연금은 보험료율이 12.4%이며 월 평균 수령액은 약 1,9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0만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2.4배가 넘는 수준이죠. 의료 분야에서는 메디케어가 중심입니다. 메디케어는 입원비를 보장하는 파트 A, 외래 진료비를 보장하는 파트 B, 약값을 지원하는 파트 D로 나뉘며 파트 B의 월 보험료는 2024년 기준 약 24만 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의 65살 이상 노인 중 장기 요양이 필요한 비율은 약 70%에 달하지만 민간 장기 요양 보험 가입률은 13%에 불과해 주정부 차원의 새로운 제도 도입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요 선진국들은 연금, 돌봄, 의료, 사회 참여를 아우르는 구조적 복지 시스템을 통해 노후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만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첫째, 일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연금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늘리고 사각지대를 줄이며 기초연금의 실질적 지급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처럼 연금이 생활비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에선 노후 빈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둘째, 내 집에서 받는 고품질 돌봄이 필요합니다. 독일처럼 가족 돌봄에 대한 현금 보상을 확대하고 스웨덴처럼 재가 서비스 중심의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도 필요합니다. 셋째, 외롭지 않은 노후가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 노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2.5%, 경로당 이용률은 26.5%입니다. 독일이나 미국처럼 노인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확대해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결국 복지는 선택이 아닌 투자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땀과 희생은 가난한 노후가 아니라 존엄한 노후로 보답받아야 합니다. 복지는 바로 그 나라의 품격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복지특별시는 앞으로도 수치로 말하는 복지, 마음으로 전하는 복지를 이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